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TV 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. 네,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. 발음 조금 유의해야 되겠지만 병신년 원숭이입니다. 네, 발음 좀 조심하십시오.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? 애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지 않습니까? 올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 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거기에 따른 정말 유익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올해 들어와서 첫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요. 이분을 뵈면은 저보다 좀 이렇게 두상 크기가 좀 비슷하신 분이신데요. 늘 반가우신 분이십니다. 네. 금돼지 하시면 누군지 아시겠죠? 네, 마이클 킴 대표님 함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는 뭐 직접 진행하셔도 될 정도로 얼굴이 모든 것들이 아주 방송이 다 돼가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? 이거 가지고 텔레비전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. 왜 그러세요? 하여튼 때로는 이렇게 우리 귀여운 면도 많이 보이시곤 하네요. 아유, 귀엽기라도 해야지. 그러니까 장가를 갔죠. 이야, 이런 멘트 멋있는데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올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좀 쉬면서 네. 주변에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이 TV 생활백과의 마이클 킴 대표님 나오시는 걸 아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꼭 좀 부탁을 좀 드려봤으면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다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니까 네. 이제 연도가 좀 바뀌었는데 대학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둔 학부모들이 꽤 있거든요.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. 미국에 오는 이유. 그렇죠. 지금 현재 2015년, 이제 2016년이 됐지만 애들 대학교를 꼭 보내야지만 미국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성공하는 건지 너무 이제 단순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럼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물가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누구나 다 100% 캐시를 주고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결국 학자금을 론을 해야 될 텐데 이 학자금 론에 하기 위한 좀 지혜로운 부분, 좀 구멍난 부분, 부모로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을 좀 직접 여쭤봤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받았었어요. 네. 자,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학자금, 대학, 미국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?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. 중요한 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. 여기에서도 보면은 제일로 큰 그 대기업들, 네. 아주 successful한 비즈니스들 보면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.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큰 대기업들의 CEO들이 대학교 졸업 출신자들이 아니에요? 아니죠.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.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대학 안 나왔다. 거기에서 같이 시작한 나만 몰랐네. 나는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거기 같이 빌 게이츠랑 같이 시작한 펄 앨런도 대학교 졸업 안 했고요. 폴 알렌이라는 사람도 대학 졸업 안 했어요? 네. 그리고 오라클에서 레리 앨리슨 같은 제일 큰 이 사람도 수십 빌리언을 가지고 있죠. 그 대학교 졸업 안 컴퓨터의 아주 그 고무적인 대명사 회사인 오라클의 회장도 대학 졸업장 아닙니까? 네. 뭐 애플은 아시잖아요.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. 네, 대학 안 나왔어요. 정말이에요?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파트너 스티브 워즈니악 그 사람도 대학 안 나왔어요. 뭐 옛날 때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도 대학 졸업하지 않았고 그 이렇게 털 부성이 대통령도 그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앤드루 잭슨도 안 나왔고 벤저민 프랭클린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 화폐 보면은 5불짜리, 20불짜리, 100불짜리에 있는 분들은 대학 졸업하지 않았어요. 그래요? 그 대학 졸업 안 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잖아요. 에디슨. 그거는 제가 알아요. 네, 국민학교도 끝내지 않았잖아요, 그분은.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봐도 네. 뭐 오렉, jetblue, Reader's Digest, Rolls-Royce, 포드, 코닥, 블록버스터, 아이키아 뭐 악기야? 네.
대학 그저께 컴퓨터. 악기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거기 회장도 대학교 안 나왔어요. 맥도날드, 맥도날드요. hershey, 베스트 바이 여기에 이거 다 시작한 사람들이 보면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좋지요. 그렇죠. 네,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이제 내가 뭐 배우고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직장을 얻고 하는 것도 좋죠. 네. 좋지만 100%다 가야지 된다고 이게 그러지 않으면 아메리칸 드림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. Career Builder이라는 데라고 크게 웹사이트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나다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51%가 졸업장이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51%가 그 졸업장이 없어도 되는 직장 일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거기에서 27%만 그 본인이 전문 전공 살릴 수 있는. 예, 그쪽에서 27%만 일한대요. 근데 보면 거의 다 거의 변호사, 의사 그런 쪽들. 네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는 AA 쪽은 소시올로지였었고 아니 원래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, 파이낸셜 쪽에서 좀 오래 일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? 예, 근데 또 그 전에는 내가 졸업한 거는 소시올로지하고 네. 그래픽 디자인이에요. 정말? 디자인을 더 전공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에서 그래픽을? 네. 가지고 거의 10년 동안은 광고 쪽에 있었어요. 그랬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은행 쪽으로 들어갔죠. 근데 은행 디그리도 없이 은행 쪽에 뭐 파이낸스 디그리 백그라운드가 없죠. 네. 근데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. 중요한 거는 들어가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. 네. 저도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어시스턴트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갔어요. 근데 뭐 버클리에서 졸업한 애들, UCLA, MBA 따가지고 졸업한 애들, 걔들은 5년, 6년 있어도 못 올라가더라고요. 그냥 그런 게 또 있어요.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아무 일은 못 한다.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단어를 써요. 3D 잡이라고. 네. difficulty하고 dirty하고 또 하나가 뭐였지? 아무튼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은 내가 저걸 왜 해?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비유시겠네.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저런 일을 해야 되나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시켜요. 미국에서 꼭 대학을 전공 어떤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것도 좋지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꼭 공부를 해서 드림 되는 건 아닐 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. 아메리칸 드림은 비즈니스예요. entrepreneur이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키워서 대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조그맣게 시작한 것들이에요. 그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셨던 비즈니스가 꼭 대학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정말 여기 보면은 맥도날드 같은데 뭐 많죠. 애플, 뭐 존 록펠러도 이게 지금 다 살아있는 기업들인가요? 네, 그렇죠. US Steel, 존 록펠러, 아니 US Standard and Oil. 거기 존 록펠러도 대학 졸업하지 않았었고, 카네기, US Steel 그 사람도 대학교 졸업하지 않았고,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필요하긴 필요해요. 하지만 100%가 다 대학교 졸업하면 누가 진짜 일을 하겠어요?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 서비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. Manufacturing 이런 인더스트리 그럼 쪽에서 서비스라고 안 하고. 얘기하는 그 산업 구체체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? 뭐 금융 같은 금융 쪽. 거, 보험 쪽, 뭐 의사 쪽도 서비스죠. 근데 의사들은 정말 많이 필요한 거지만 그러면은 이런 프로덕션은 누가 해요? 그 한때 미국이 뭐 지금도 뭐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잘 피부를 잘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미국이 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안정궤도를 유지했을 때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생산 라인 쪽의 기강 네.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았을 때
근데 지금 좀 불안하잖아요. 지금 우리 미국 생활이. 그럼 결국은 그 기반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? 그러면? 그렇죠. 옛날 때로 미국이 제일로 셌을 때는 그 프로덕션하고 매니팩처링 이런 쪽이 40%가 넘었어요. 거의 50% 정도 갔거든요. 근데 지금 20% 정도밖에 안 돼요. 자, 그 20%가 그만큼 줄었는데 그 없어진 20%는 어디서 충당을 하고 있나요? 수입? 그렇죠. 수입으로 하면서 우리는 달러를 찍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고 있잖아요. 달러를 수출하고 있잖아요. 요 포인트를 제가 지금 듣고자 했던 건데 네. 결국은 수입 그 매니팩처링이라는 부분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이제 의탁하고 있는 거잖아요. 돈을 주던 뭐든 간에. 그렇죠.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쪽 아닌가요? 중국, 인디아, 파키스탄. 그럼 그 나라는 그런 지금 쪽들이죠. 부자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? 많이 컸잖아요. 뭐 인디아, 브라질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20년 동안 부흥이 커요. 그쪽은.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계속 대학교 다 가야된다. 그러면은 뭐 정말 그 대학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가요. 그럼 지금 이제 학자금 융자 쪽을 한번 좀 다시 터닝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가 예.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부채 부담률이 가장 랭킹 1위가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집이잖아요. 네, 부동산이죠. 그죠?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크레딧 카드였죠. 오토론 뭐 자동차 꼭 네. 있어야 되니까. 네. 근데 이제 학자금 랭킹은 뭐 4, 5위 정도 됩니까?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한 10년 전에는 그랬죠. 예. 지금은 2위예요. 2위? 네. 학자금이. 그리고 또 학자금이 옛날 때는 한 250 빌리언이었어요. 2003년도? 2003년도. 예, 250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한 12년 후에 1.3 트릴리언. 1.3조. 1.3조? 네, 그러니까 학생당 지금 3만 불씩 이렇게 빚을 져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론을 하든 안 하든 평균 부채율이 그만큼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갚아요? 이거 어떻게 갚죠? 예, 또 이거는 또 뱅크럽트 못 하는 거고. 뱅크럽이 안 됩니까? 예, 학자금은 뱅크럽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주니까 옛날에 그 아무나 서브프라임 정말- 모기지하고 약간 좀 비슷한 컨셉인데 그렇죠. 지금 아무나 가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. 네, 부동산 살 또 때. starter interest로 그러네. 처음 5년 6년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된다. 학자금 론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?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거 스크린을 보여드리면은 네, 자료 한번 볼게요. 여기 한 아줌마가 있어요. 네. Student loan paid 23년 어? 2만 6천 빌렸다. 여태까지 갚은 게 3만 2천이다. 아직 4만 5천이 남았다.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나요? 그 내가 이자가- 26,400불을 빌렸는데 네. 지금까지 내가 매달 뭐 페이머니 뭐든 간에 32,700불을 그러니까 원금보다 많이 갚았어요. 그잖아요? 전에 우리가 그런 거 보여줬잖아요. 내가 30만 불짜리 집을 30년 동안 내다 보니까 네. $1 million 넘는다고.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원금이 26,000불인데 내가 지금까지 페이먼 했던 거가 원금보다 많은 걸 다 갚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동안이 45,000불이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평생 나한테 짐이 되고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? 미국 상황 학자금. 그렇죠. 그리고 이것은 정말 bankrupt 못 하는 거고, foreclose 해가지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, 내가 이거를 안 갚으면은 메디케어, 소셜 시큐리티도 안 나와요. 이따가. 리타이어 해가지고 펜션도 있잖아요. 그런 거에서도 다 빼가요.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융자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. 누구든지 다 융자해 주려고 그러면 그러죠. 지금 이 학자금 대출은 모든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다 알아야 될 기본 정보인데 네, 이런 친구들이 알고 이거를 지금 론을 하고 있나요? 아니죠. 아, 그러니까 맨날 인터넷 컬리지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. 오늘은 조금 스페셜하게 좀 잘 리스닝 해줬으면 좋겠네요. 네. 이거 놀랐습니다. 원금이 26,400불을 론을 했는데 실제 갚은 돈이 32,000불 다 페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돈이 45,000. 이거 한국의 사채이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. 네, 조금 그렇죠. 그죠?
그래서 지금 하여튼 평균 아까 말씀하신 거 2015년 작년 기준으로 가구 평균당 학자금에 관한 부분은 3만 1,000불씩 다 빚지고 있다. 네. 그런 경우죠. 자, 그러면 우리 또 새해에 병신년 원숭이에 들어가서 이제 첫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. 네. 우리 또 감초 여사님을 또 잠시 좀 호출을 해서 우리 감초 여사님을 통해서 좀 다양한 정보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초 여사님, 1년 사이에 더 아름다워지실 거라고 보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초 여사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감초녀 김지선입니다. 오늘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2015년에서 2016년 1년에 이 사립대학교 평균 학비가 약 32,405불이고 또 거주하는 주에 공립대학을 가실 경우에는 9,410불, 또 타주로 이 국립학교를 가실 경우에는 23,893불이라고 합니다. 스태폴드 대출 이자율은 6.8%고 또 플러스론이라고도 하는 이 정부 대출 이자율은 7.9에서 또 8.5%라고 합니다. 이외에 사기업 대출 기관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크레딧이 좋으시거나 상위 점수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서 고정금리는 12%, 또 변동금리는 9%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.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높으니까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. 각 회사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런 대출 계산기가 있어요. 한번 저희가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네, 예를 들어서요, 매년 2만 불씩 4년제 대학비로 총 8만 불을 빌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, 크레딧이 굿이나 또 배럴 같은 경우에, 어느 한 사기업 대출기관의 경우에 고정 이자율을 12.07%로 계산을 했습니다. 대부분의 이 대학교 재학 중에서는 페이먼을 내시기가 힘들어서, 졸업 후 8년에서 15년까지 페이먼을 나누어 내는 조건으로 여기서는 15년 상환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A라는 회사가 8만 불 이 대출 원금을 졸업 후 15년간 상환하는 조건에 대해서 총 26만 7,695불 22전을 갚아야 한다고 했고, 졸업 후에 매달 1,484불 20전씩을 갚아야 하는 계산을 했습니다. 또 다른 이 B라는 회사는 이 같은 대출 조건에 대해서 총 17만 3,473불 29전을 매달 나누어서 이제 963불 74전씩 약 180달 동안 갚아야 하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직장에서 적어도 111만 1,648불 80전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예산을 했습니다. 약 10%의 세금 전 이 전체 수익이 이 대출금 상환에 들어가야 하고요. 이 경우에 부채 대 수익의 비율이 0.7입니다. 만약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더 빨리 갚고 싶으시다면은 매달 수익 중에 한 15%를 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매년 적어도 7만 7천 불 이상을 버셔야 하고, 이 경우에는 수익 대 부채 비율이 1.0입니다.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대출 소스가 있으니까요. 가능하면 같은 조건에 대해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부르는 쪽으로 여러 회사들을 검색 비교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의 학자금을 위해서 20년 전쯤에 은을 사 모아 두셨다면은 20년 전에 은은 2라운스당 약 4불 50전이었고 오늘날에는 한 14불 정도 하는 약 311%의 이윤율을 뜻합니다. 그 당시부터 이제 차곡차곡 한 3만 불 정도만 은을 사 두셨다면은 잘 보관만 하셨어도 지금은 아무런 빚이 없이 아이를 대학교에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. 오늘날 정상 은의 시세는 통화량 대비로 약 온스당 100불 정도여야 합니다. 만약에 앞으로 이 은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66만 불어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. 지금부터라도 10아운스씩 매달 170불 정도 20년 동안 쭉 사 모으시면은
2,400원스는 쉽게 모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예, 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통화량 대비 금의 정상가가 회복이 된다면은 약 20원스만 있어도 이 학비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. 예, 매년 1아운스에서 한 3아운스 정도 20년 정도 꾸준히 사 모으시면은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할 때쯤에 현금화하실 수 있고 또 아이나 부모가 이 빚을 져야 하는 부담을 피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예,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의 이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금을 선물했던 이유가 단순히 전통만이 아니라 깊은 우리 조상들의 숨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. 예, 우리가 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이 부채와 수익에 대한 비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예, 쉽게 말씀드리면은 버는 거와 이 나가는 거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가장 이 부채와 지출이 많은 나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결혼과 양육이 겹치는 때라 할 수 있는데요.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경우에 학자금 대출, 또 자동차 대출, 또 신용카드, 또 집 대출, 아이와 함께 이 양육비가로 인한 지출과 대출로 인해서 이때쯤이 총 부채의 최고점을 이루게 됩니다. 예, 또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항상 수익이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. 예, 이런 이유들로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또 은퇴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정년퇴직을 스스로 미룰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낳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 허례허식이라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입니다. 예, 비싼 혼수나 결혼 비용 때문에 빚을 지신다거나 이 남들이 인정하는 이 비싼 대학교에 꼭 아이를 보내야 한다거나 예, 비싼 자동차 또 명품만을 고집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쩌면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거짓된 이 관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실제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이 빚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요.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빚 대신에 삶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우리 먼저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역시 병신년 우리 원숭이의 띠를 맞이해서 우리 또 감천 여사님 원숭이처럼 더 지혜로운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감천 여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학자금을 대출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은 그래요. 무슨 종살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종살이 우리 그 있잖아요. 종살이 하는 거. 네. 자 그러면 대표님. 그렇다고 애들 또 학교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. 공부를 또 시켜야 되는데. 그러면 이 학자금 버블, 대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제 듣고 연구해서 알고 있는데 학자금 론하는 거에 외적인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? 그래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되고 싶은데. 아니 미국에서는요. 네. 이 스칼러십이라고 사람들이 나는 공부 정말 잘해야지만 스칼러십은 공부 똑똑한 애들만 주는 거 아니에요? 뭐 전교에서 1, 2등 하는 애들만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그 큰 회사들 보면은 네. 이거 대해서 텍스 라이트오프를 받아요. 그래가지고 웬만한 회사들은 스칼러십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. 광고를 안 할 뿐만이지. 그래요? 네, 광고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거를 1년에 얼만큼씩 딱 정해져 있어요. 얼만큼 우리는 스칼러십 넣어줄 수 있다. 공부를 특정히 잘하지 않더라도 네, 먼저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스칼러십 받고 싶다. 스칼러십 받고 싶은데 나는 이런 거를 전공하고 이런 거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. 하면은 책이 날라와요. 그런 거에 대해서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봤을 때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다 알아봤어요. 네. 뭐 왼손잡이 스칼러십도 있고 안경 쓰는 사람들의 스칼러십도 있고 뭐 성이 김씨다, 성이 이씨다 이런 스칼러십도 있고 야. 뭐 각자 여기에서도 한인타운에서만 봐도 은행마다 스칼러십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광고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광고를 안 할 뿐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 뭐였냐면 뭐 GPA가 몇 이상 뭐 이상 어떤 디맨드들이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충당하는 학생들 한해서 스칼러십 주겠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
그 외적인 스칼라십 제도가 많다는 얘기군요. 네, 이런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주는 스칼러십도 엄청 많아요, 미국에. 야, 오늘 그 기가 막힌 정보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애들들은 그거를 좀 연구해가지고 어디에서 주는지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거고, 알아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부모님들은 그거를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싶은 하는 것 같으면은 네.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뭐 10살 때부터 은을 조금씩 사가지고 이거는 얘네 대학교 갈 돈이다. 저축해 놓으면은 그때쯤 가면은 대학비를 낼 수가 있어요. 은 가지고. 그러니까 아예 미리 네. 항상 우리가 금과 은은 뭐 빚을 지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. 그때부터 모아놓으면은 네, 10불, 20불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으면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갖고 빚을 지지 아니하고 애들 학교 갈 때 정말 정당한 그렇죠. 애들한테 짐도 안 되고 종살이도 안 되고. 네, 그러니까 오늘의 키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.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스칼라십 제도를 한번 서베이해 보시고. 그죠? 네. 아까 뭐 왼손잡이 스칼라십도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. 회사마다 거의 회사마다. 다 있어요. 큰 회사들은.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안심 자금인 금과 은을 매달마다 뭐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애들 학교 갈 때 그걸로 애들 교육 자금으로 쓰면은 빚도 그렇죠. 없고. 네. 그러니까 애들들이 학교 이제 끝나자마자 빚덩어리로 비를 등어리 아래 짐을 딱 씌고 일을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. 그 아까 우리 마이클 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CEO들, 네, 대기업들 지금 뭐 현존에 있는 대기업들 CEO들 대학 졸업자들 아닌 출신들이 많잖아요. 결국 그렇죠.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빚이 없었잖아요. 빚이 없었기 때문에. 네. 이제 빌 게이츠가 4년 대학을 나온 다음에 네. 빚이 뭐 5만 불, 10만 불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? 어디 가서 직장 따야죠.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. 베스트바이 CEO도 대학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.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학자금을 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. 자, 우리 2016년도 원숭이해 병신년에 와서 첫 방송 우리 마이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외적인 부분들을 오늘 많이 발견했을 거라고 봅니다. 학자금 대출 실제로 보면은 종사리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겠죠?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. 프로그램 많이 찾아보시고요. 그리고 항상 얘기하셨던 해결 방법,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많은 투자 필요 없습니다. 은과 금 조금씩 사다 놓으시면 나중에 빚지지 않더라도 애들 원하는 대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해결점 짧게 또 길게 해결점이 뭐라고요? 금하고 은. 네, 이제 방송이 다 돼가고 계십니다. 자, 오늘 첫 방송 2016년 작년에도 우리 12월 31일 날 저하고 함께 하셔서 너무 좀 뜻깊었는데 또 첫 해 이렇게 또 기분 좋은 만남 이어져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바이.